왜 내 수국이 피지 않을까 10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수국한테 이 생존에 있어서는 이 꽃이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면 물이 부족하다는 거는 이제 본인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국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 아 내가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나 꽃 피울 힘 없어, 나 그냥 잎만 키울래 해서 잎만 키우게 되는.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꽃 피우기에서 생존하기로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꽃보다는 이파리 그리고 또 뿌리 성장하는데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죠 지금? 지금 마크로필라 계열의 수국이죠. 지금 깻잎 따서 우리 삼겹살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정말 무성하게 컸는데 꽃대가 하나도 없네요. 아니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파리도 지금 타 있죠? 지금 화분에서 식재가 했고 바람이 훨씬 더 노출이 돼 있어요. 이파리도 타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을려 있죠? 반전 같은 것도 많이 생겼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일단 그 가장 큰 원인은 겨울철에 냉이를 제대로 입었어요. 그때 꽃대가 더 적어서 죽은 것 같아요. 겨울철에 대한 방제가 전혀 안 돼 있었고 그때 당시에 꽃샘추위가 많이 왔었거든요. 꽃샘추위 때문에 냉해를 좀 입었다 얘네들이. 네네.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독성이 있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특이한 게 꽃이 이렇게 아래에 숨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새순에서 나오는 데에서 개화가 안 되고 화분에 식재한 거랑 다른 게 여기는 노지에 식재를 했고 보시면은 다 아래 부분에 이렇게 지금 펴 있잖아요. 이렇게 가려진 애들이. 가려진 애들은 정말 크게 폈죠. 지금 왜 이렇게 현상이 일어났느냐, 서리 피해를 덜 입은 애들은 꽃대기로 살아남았잖아요. 안쪽에 있는 것들은요. 안쪽에 있는 애들은 살아남았는데 지금 꽃샘추위에 직격탄으로 맞은 애들은 지금 다 꽃대기로 가버린 거예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가려진 애들은 이렇게 잘 살아남았는데 아래 부분 애들만 이렇게 살아남았죠. 지금 여기도 지금 사실 요 밑에 있던 가지잖아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다 아랫부분이 날아나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그 저번에 여름철에 수국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수했던 경험을 이제 공유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왜 내 수국이 피지 않을까 10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수국이 피지 않는 이유 10가지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개념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 수국의 종류를 파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년지와 당년지라는 개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당년지 수국입니다. 또 핀 데서 또 피고 지금 꽃이 지고 있는데 여기서 또 다시 올라오고 있죠. 이 2가지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영상을 뒤로 점프하셔서 넘겨서 바로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수국이 왜 안 피는지를 보려면 어떤 수국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맞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키우고 있는 수국이 바로 이 앞에 보이시는 마크로필라 수국입니다. 마크로필라 수국하면 어떻게 생겼죠? 약간? 이파리가 크죠. 이파리가 크면서 깻잎처럼 생겼죠? 꽃도 둥글둥글하게 풍선처럼 되고요. 맞습니다. 마크로가 이 크다는 뜻이고 필라가 잎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큰잎 수국,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별명으로 깻잎 수국이라고 많이 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 수국꽃이 안 핀다면 90% 이상 마크로필라 수국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수국 전문가들도 심고 나서 개화에 애를 먹고 있는 게 바로 마크로필라 수국이기 때문입니다. 마크로필라 수국은 화려한 만큼 굉장히 예민한 녀석들입니다. 마크로필라 수국은 일반적으로 작년에 태어난 가지에 꽃대를 달아서 그 이듬해에 꽃을 피우는데요. 이 과정에서 꽃대에 냉해 같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꽃이 안 피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두 번째는 떡갈잎 수국입니다. 오크트리라고 해가지고 이파리가 떡갈나무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떡갈잎 수국이에요. 그렇게 생겼네요. 단풍이 드는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단풍이 되게 굉장히 매력적인 수국이 바로 이 떡갈잎 수국이고요. 세 번째로 목수국, 파니큘라타라고도 하는데요. 나무 수국이라고 해서 목수국이 있습니다. 바로 얘네들이 목수국입니다. 얘는 PW에서 나온 파이어라이트라는 목수국이고, 더 놀라운 거 이 밑에 보이세요? 지금 화분이에요. 화분. 그러네요. 노지가 아니라 화분에 심었는데 이렇게 튼튼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지금도 후발주자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얘는 가든라이트라는 목수국입니다. 이게 목수국들의 문제가 이렇게 크니까 처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얘는 처지지도 않고 굉장히 단단하네요. 그렇죠. 굉장히 단단하죠. 마지막으로 미국 수국, 우리 요즘 정말 핫한 수국이죠. 이 아나벨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이 수국들 이외에도 주요 수국으로 암벽이나 나무를 타고 오르는 등수국, 톱니바퀴 모양의 잎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한성이 강한 산수국 등이 있습니다. 작년에 생성된 가지랑 올해 생성된 가지라는 개념입니다.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작년에 생성된 가지는 어려운 말로 해서 전년지, 작년에 생성됐다고 전년지인데요. 자, 이 꽃을 기준으로 볼까요? 여기까지는 갈색으로 돼 있네요. 네, 작년에 생성된 가지라서 지금 전년지라고 하죠. 네. 그리고 얘는 뭐죠? 이 초록색? 올해 생성된 가지죠. 네, 올해 생성된 가지라고 해서 당해 연도에 했다 해서 당년지입니다. 네. 얘네들도 마찬가지죠. 얘네들은 지금 다 올해 생성이 된 애들이죠, 지금. 그래서 네. 올 봄에 이제 나온 올 수국이라. 봄에 다 나온 애들이에요. 그래서 다 당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도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까지는 뭐죠, 지금? 전년지죠. 네, 작년에 생성됐다고 해서 전년지고 여기는 올해 생성됐다고 해서 당년지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네. 전년지 수국이라 하면 작년에 생성된 가지에서 꽃이 피는 애들을 전년지 수국이라고 하죠. 그렇다는 말은 꽃을 피는데 얼마나 걸린다? 1년은 걸린다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1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꽃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언제 문제가 생긴 거죠? 작년부터 계속 문제가 생겨온 거죠. 그렇습니다. 보통은 올해 이게 문제가 생긴 걸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 작년까지 되짚어 봐야 됩니다. 마크로필라 수국, 떡갈립 수국은 일반적으로 전년지에서 꽃대가 형성이 됩니다. 꽃이 오래 안 피었다면 작년부터 꽃대에 냉해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수국 그리고 미국 수국의 경우에 당년지에서 꽃대가 형성이 되는데요. 꽃이 오래 안 피었다면 가지치기나 기타 다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월동 실패입니다. 자, 일단은 전년지에서만 꽃이 이렇게 피는 품종의 경우에는 영하 15도 이하의 추위가 좀 찾아올 경우에 월동을 하고 나서 얘네들이 꽃을 안 필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전년지 언제 꽃대를 형성할까요? 가을에 많이 형성을 하는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가을에 생성합니다. 네, 봄, 여름에는 잎이랑 꽃을 키우고 가을에는 이제 다음 해의 꽃대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가을부터 겨울까지 이제 꽃대를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영하 15도 이하의 강추위가 오게 되면은 얘네들이 꽃대가 얼어서 죽을 수 네, 있겠네요. 얼어서 죽어버리는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수국이 죽진 않는데 꽃봉오리가 이제 냉이를 입어서 꽃봉오리가 죽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더 큰 피해들이 이 첫서리에 꽃대를 그대로 방치를 해놔서 얘네들이 얼어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전년지 수국들 같은 경우는 가을, 겨울에 꽃대를 만들면서 밖에 날씨가 춥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보호막을 형성을 합니다. 이제 봄이 되면 어떻습니까?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그 보호막을 서서히 해제를 하겠죠. 해제를 하고 이제 팽창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 갑자기 뭘 맞는다? 냉이를 맞는 거죠. 네. 꽃샘추위를 꽃샘추위가 와서 팍 때리는 거죠. 그러면 다 가버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가장 좀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를 예방을 하고 개화를 시킬 수 있을까요? 이제 겨울이 되면 마대자루로 그냥 씌우는 겁니다. 한 개로 부족하다 아니면 두 겹으로 씌워서 영하 15도까지 안 떨어지도록 겨울이 되면 다 앙상하게 말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내내 이렇게 씌워놓고 그대로 두셔도 돼요. 그때 바람을 막아주느냐 막아주는 게 없느냐에 따라 네. 이 식물이 이제 느끼는 이 온도차 편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너무 추울 때는 집 안에 조금 들여다 주시는 게 좋은데 집 안에서도 너무 또 따뜻한 데는 안 되고요. 조금 서늘한 지역 겨울에 베란다가 딱이죠. 네, 그런 데다가 이제 두시면 좋습니다. 겨울철에 수국이 사실 0도에서 10도 사이에서 최소 6주 이상의 냉을 일정하게 먹여줘야 얘들이 이렇게 개화를 봄에 빨리 한다. 이제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뭐 집 안에서도 가장 추운 곳 베란다에다가 두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요, 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부족하다. 일단 수국은 기본적으로 물 굉장히 좋아하는 나무잖아요. 이 수국이 꽃을 피웠다는 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사실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수국한테 본인이 이 생존에 있어서는 이 꽃이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꽃이 없어도 자기들이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물이 부족하다는 거는 이제 본인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국은 어떤 결단을 내렸느냐? 아, 내가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나 꽃 피울 힘 없어. 나 그냥 잎만 키울래 해서 잎만 키우게 되는. 네.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꽃 피우기에서 생존하기로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꽃보다는 이파리 그리고 또 뿌리 성장하는데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국이 계속 마르게 되면은 특히 이런 마크로필라 수국들 이런 애들은 안 건조해지도록 특히나 이런 여름철에는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물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물 그리고 pH 측정을 해주는 장치죠. 네, 이런 것들을 수국에다가 이렇게 박아서 한번 보는 거죠. 이렇게 보고 확인을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아주 수분이 꽉 찬 걸로 나오네요. 네, 물을 바로 방금 나오나요?
네. 바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가 안 생기도록 이런 장치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국들이 목이 마르면 하는 행동이 있어요. 이 목이 바로 이파리를 뚝 떨궈요. 네, 맞아요.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물을 이제 주시는 게 좋고 3시나 4시 사이에 오면 직사광선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돋보기 현상 때문에 이 잎이 탈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로 주지 마시고 한두 시간 후에 해가 조금씩 지고 있을 때 그때 이 뿌리 부분에다가 물을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내 수국이 피지 않는 10가지 이유. 아래를 클릭하시면 2부 영상에서 이어집니다.